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해리스와 트럼프 선거 전 마지막 날 취약점 극복에 서두르다. 그리고 수줍은 해리스 유권자와 기타. 2024년 여론조사 와일드카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선거 전날 마지막으로 펼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각 후보가 선거 당일을 앞두고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침략받고 있는 국가라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며 이민자 문제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그들의 분노와 불만에 대해 공감하길 원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과거와의 일화를 통해 낸시 펠로시, 미셸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여전히 강한 대립을 강조하는 수사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에 반해 낙관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국가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우리 편입니다. 느껴지시나요? 해리스는 미시간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해리스의 접근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주택비, 육아비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유권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주택 및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월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직무를 수행할 기질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가인 제임스 블레어는 호감도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며 이번 선거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해리스가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취약점 중 하나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노동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고 이는 해리스 캠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GDP 성장률이 2.8%로 견고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비 인하 계획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어 선거일까지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차별화된 메시지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국가를 하나로 묶는 화합의 메시지에 트럼프는 현재의 불만과 분노에 집중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각 후보가 마지막까지 어떤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지 지켜봅시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수줍은 해리스 유권자와 2024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여론조사 와일드카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유권자들 그리고 제3의 후보들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수줍은 트럼프 유권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신의 투표 의사를 숨겨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트럼프 지지 압력이 강한 지역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유권자,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등장한 광고가 이러한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가족이나 남편의 눈치를 보며 해리스를 지지하는 여성들이 실제로는 해리스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런 사회적 압박을 고려해 투표 의사를 숨기는 유권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지지층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역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일부가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 선거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와 같은 주요 경합주에서는 선거 당일에도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위스콘신에서 약 6만 8천 명이, 미시간에서 약 14,600명이 당일에 등록하여 투표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일 등록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의 후보가 접전 양상의 이번 선거에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에서 투표용지에 남아있으며 그의 득표율이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인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오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케네디는 현재 약 3%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케네디가 트럼프 지지층에서 많은 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 공화당 측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린당의 질 스타인 역시 해리스 지지층에서 일부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소속 및 제3당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는 전국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1대1 대결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후보가 선택지에 포함되면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3의 후보가 전체 선거 판도에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영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가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숨겨진 유권자들의 존재와 제3의 후보 변수들이 이번 2024년 대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